안녕하세요. 70살 된 박현숙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를 보면서 인터넷 몰라,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면 참 서운했어요. 35년 동안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일까 싶어서요. 저는 1975년에 시립도서관에 발령받아서 2010년까지 35년을 일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카드 목록을 보고 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누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쓴다고 하면 관련 서적부터 학술 논문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 드렸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자료 검색의 달인이라고 불렸을 정도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이며 컴퓨터며 모든 게 인터넷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 관절이 좀 아픈데 작은 화면을 터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큰딸 서연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보다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따라하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 물어보니까 에이 엄마는 이런 거 어려워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35년 동안 정보를 찾아주는 일을 전문으로 했는데 어려워할 거라니요. 남편도 은퇴한 수학교사인데 저보다는 컴퓨터를 좀 더 잘 다뤄요. 당신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어.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야 라고 위로해주곤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젊은 애들은 휴대폰으로 뭐든지 뚝딱 찾아내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인터넷 몰라라고 손녀가 웃으면서 말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코로나19 때는 더 심했어요. 백신 예약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둘째 민준이한테 부탁해야 했고요. 마트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직원한테 도움 요청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역시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뭘 물어봐도 다 찾아서 알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작년 봄에 일이 생겼어요. 큰딸 서연이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논문 자료 찾기 때문에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더라고요. 논문 주제가 뭔데 그렇게 힘들어? 하고 물어보니까 지역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래요. 딱 제가 35년 동안 해온 분야잖아요. 서연이가 도서관 관련 자료는 찾았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디지털 전환 과정을 다룬 논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검색해도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와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엄마. 이런 건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좀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서연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정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해봐야지. 35년 동안 이런 일만 했는데라고 답했어요. 처음에는 검색창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도서관 디지털 전환 1980년대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해봤어요. 예전에 카드 목록 검색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그런데 뭔가 부족해서 라이브러리 디그램 ITAL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어로도 검색해봤어요. 영어 논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회 도서관 사이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각 대학 도서관 논문 검색 사이트까지 다 뒤져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참고 문헌 찾을 때 쓰던 방법이랑 똑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뭐 하세요? 너 논문 자료 찾아주고 있어. 서연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찾아놓은 논문 목록을 보고는 헉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찾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 우리나라 도서관 전산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디지털 도서관 구축까지 시대순으로 정리된 논문 12편을 찾아놨거든요. 국내 논문뿐만 아니라 외국 논문도 있었고 각 시기별 정부 정책 자료까지 포함해서요. 엄마 정말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저는 며칠째 찾아도 이런 자료는 못 봤는데. 그때 제가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35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이런 자료 찾아주는 게 내 전문이었어. 컴퓨터로 하냐 카드로 하냐 차이만 있지 자료 찾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서연이가 그제서야 아 맞다.
엄마가 사서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잊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서연이가 엄마 이런 자료도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논문의 참고 문헌 정리하는 것도 제가 도와줬고요. 남편이 당신이 옳았어. 보여주는 게 최선이었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민준이가 회사 보고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길래 뭔데? 하고 물어봤더니 반도체 산업 동향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져와봐. 이번에는 30분 만에 해결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보고서, 주요 기업 IR 자료까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줬거든요. 민준이가 어머니 완전 검색의 신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막내 지은이가 수업 준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환경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재미있게 찾아줬어요. 환경부 어린이 사이트 교육용 동영상, 체험 프로그램 안내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줬거든요. 지은이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제가 몇 시간 찾아도 못 찾은 걸 이렇게 쉽게 찾아주시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누군가 요즘 인터넷으로 뭘 찾으려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하면 삼동 박현숙 씨한테 부탁해봐. 정말 잘 찾아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관련 자료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당신한테는 일도 아닌 일인데 도와주면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공기업 채용 정보, 면접 후기,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다 찾아서 정리해줬더니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요청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루에 서너 건씩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생 과제, 직장인 보고서, 어르신들 건강 정보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시립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뭘 안다고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동네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보 검색을 정말 잘하신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정보 활용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첫 강의 때 가서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이 2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컴퓨터가 너무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아요. 백과사전에서 찾던 것을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서 찾는 거고 도서관 카드 목록을 뒤져서 책을 찾던 것을 지금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어서 찾는 거예요. 실제로 단계별로 천천히 가르쳐 드리니까 다들 금방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신기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 분은 선생님 덕분에 손자 숙제도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병원 예약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보람 있었던 건 이거예요. 한 할머니가 선생님, 저희도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 기법은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찾기는 하는데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35년 동안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이트가 공신력 있는지, 어떤 자료가 1차 자료이고 2차 자료인지, 출처가 명확한지 불분명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서연이 논문 쓸 때도 제가 찾아준 자료들은 모두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곳에서 발표된 것들이었어요. 단순히 검색만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검증된 자료만 골라서 정리해 준 거죠. 지금은 강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료 찾아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2에서 3시간씩 투자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뻐요. 며칠 전에는 손녀가 할머니 진짜 짱이에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 소문 들었다고 정보 검색 부탁하고 싶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할머니는 인터넷 몰라라고 했던 그 아이가요. 남편도 당신을 보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라고 하면서 요즘 온라인으로 수학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터치하기 힘들고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고 영어로 된 것들 때문에 헷갈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는 못해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 강의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예요. 젊은 사람들이 빠르다면 우리는 정확해요. 그들이 많은 정보를 찾는다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요. 실제로 제가 찾아드린 자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찾으셨어요? 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떤 사이트에서 찾느냐, 어떤 순서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매일 새로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 기법 강의도 보고 새로운 사이트들도 알아보고요. 70살이라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이 더 재미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5년 동안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직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해보려고 해요. 멀리 계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화상통화도 배웠거든요. 젊은 세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디지털 문맹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배울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배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술적인 면을 도와주시면 저희는 경험과 지혜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연배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어서 못 배운다는 말은 핑계예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인터넷을 몰라가 아니라 엄마가 인터넷 검색의 달인이 된 거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배우려는 의지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요청이 들어와요. 어제는 고등학생이 할머니, 진로 정보 좀 찾아주세요라고 했고 오늘은 중년분이 재취업 관련 자료 부탁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요청에 답해드리면서 느끼는 건 정보는 정말 많은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검색 요청이 3건 들어와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워드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35년 전 도서관에서 카드 목록을 뒤지던 그때와 똑같은 설렘이 느껴져요. 어떤 자료를 찾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 이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도구가 바뀌었을 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계속 도움드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100세 시대라잖아요. 아직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처럼 70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